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담 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담 웹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망한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이야기라서 마담 웹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완전한 빌런은 아니었고 계속 스파이더맨이나 스파이더 우먼을 계속 도와줬던 조력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심령 능력을 활용해서 스파이더맨이 앞으로 어떻게 이 적들을 상대해야 되는지, 이 적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해서 빌런과 싸우게 하는 약간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마담맵이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담맵 두 번째 시간 같이 가볼까요? 가자! 더 젊어져 보이고 활기를 되찾은 마담 웹은 게더링 오브 파이브에도 참여했던 매티 프랭클린과 함께 두 명의 스파이더 우먼이었던 제시카 드류와 줄리아 캄펜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닥터 옥토퍼스에 의해 세 번째 스파이더 우먼이 된 손녀 샬롯 위터를 제압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샬롯은 패배했지만 나중에 마담 웹의 텔레파시 능력을 흡수해버렸고 그 과정에서 다시 그녀는 늙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스파이더맨과 프랭클린의 도움으로 마담 웹은 샬롯의 힘을 빼낼 방법을 결정했고 샬롯은 의식을 잃은 채로 휴면 상태로 빠집니다. 이제 다시 젊어진 마담 웹은 샬롯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심령술을 시행했고 스파이더맨의 정체에 대한 샬롯과 매티의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후 마담 웹은 매티가 스파이더 우먼으로 활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매티를 돕게 되죠. 어느 날 제시카 존스가 마담 웹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제시카가 최근에 우연히 만난 매티 프랭클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마담 웹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매티를 도왔지만 그녀와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을 했죠. 하지만 제시카와 대화를 하는 도중 제시카와 매티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환상을 통해 매티를 다시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제시카가 웹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녀가 제시카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시카가 자신의 과거에 개입한 것에 분노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죠.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스파이더맨이 동물을 테마로 하고 있는 이상한 빌런 집단을 조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모두 북극의 크리스탈을 이용해 뉴욕을 선사시대의 낙원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스태그론의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죠. 그들은 협력해서 스태그론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피터의 숙모인 메이가 킹핀의 암살자 중 한 명에게 총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지자 피터가 메이와 대화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마담 웹은 크라비노프 가족에게 붙잡혀 도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스파이더맨을 물리치고 크레이븐을 부활시키려 했었죠. 마담 웹이 100%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샤, 아나, 알로샤 크라비노프는 그림 헌터 블라드미르 크라비노프를 부활시키기 위해 매티 프랭클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터들은 케인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이용해 크레이븐을 살려냈지만 이 의식은 진짜 피터 파커의 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제외하고는 크레이븐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스파이더맨으로 인해 계획이 실패하자 사샤는 마담 웹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카산드라 웹은 줄리아 카펜터에게 자신의 능력을 이양했고 그녀에게 마담 웹은 자신의 붉은 천을 남겼습니다. 몇 년 후 마담 웹은 자칼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뉴유 테크놀로지에서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을 했죠. 그녀는 뉴유 시스템을 해킹해서 제칼을 폭로하려는 해커의 위치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비록 마담 웹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진 못했지만 프라울러에게 장소의 모습을 설명해주자 프라울러는 그녀가 알려준 설명으로 인해 결국 해커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후에 새로운 일렉트로는 실종된 프라울러를 찾기 위해 마담 웹을 찾아왔죠. 일렉트로가 프라울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마담 웹은 일렉트로에게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렉트로는 프라울러의 위치를 밝히도록 전기를 흘려 공격을 했죠. 뉴유 본부가 타협된 후 마담 웹은 건물에 남겨졌고 결국 줄리아 캄펜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복제된 몸을 안정시키기 위한 약을 복용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세포 부패로 고통을 받은 카산드라는 다시 죽기 직전 자칼의 두 번째 은신처 위치를 밝혔습니다. 오늘 마담맵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길었죠. 사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47권의 코믹스에서 등장을 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권 분량수는 그렇게 많은 분량수가 아니었어요. 오늘 진짜 많은 분량의 만화책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스파이더 우먼이랑 얽힌 사건과 그리고 스파이더맨과 이상한 동물 테마로 하는 빌런 집단과 싸우는 것, 그리고 크라미노프, 크레이븐 더 헌터
일가족과 싸우게 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프라울러라는 코믹스에 다시 등장을 해서 다시 부활을 했지만 한 번 더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심령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텔레파시가 가능하고 유체 이탈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정신 조종, 그리고 투시력,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내는 능력, 예지력, 미래에 생기는 일들을 알아내는 능력, 그리고 불멸,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스파이더맨이 엄청 오랫동안 등장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도움을 줘야 할 때 굉장히 딱 적재적소에 맞춰서 도움을 줬던 조력자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담웹 이야기를 이제 보니까 SSU에서 만드는 마담웹 영화가 어떤 이야기로 흘러갈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카 드류, 그리고 줄리아 카펜터, 매티 프랭클린, 이렇게 3명의 스파이더 우먼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고편을 보면 바로 이렇게 이 3명의 스파이더 우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쭈빼기! 약간 그런 부분들과 얽혀서 나오는 이야기들, 쉽게 말하면 스파이더 우먼 볼륨 3에 나오는 그 코믹스들이 아마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용해서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화에서 보면 등장하는 캐릭터가 에제키엘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또 이 스파이더 우먼과 어떻게 얽혀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에 마담웹을 알아보면서 어떤 성향의 캐릭터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도움을 줬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화에 많이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또 영화를 봤을 때 마담웹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SSU의 영화 마담웹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또 앞으로 나올 만한 캐릭터들이 이미 뭐 예고편에 다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예고편에 나왔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쭉 파고들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마담웹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